마약류 운반 행위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 필로포닌 술을 직접 투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처벌이 세냐라고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국제 밀수 운반책은 징역 4년에서 6년, 국내 드라퍼는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의 박지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피의자의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투약자,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책,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소위 벨보이, 드라퍼로 불리는 운반책, 마약류를 밀수입한 밀수책입니다. 각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 규정과 양형 기준이 다르고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피의자가 초기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 적절한 대응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마약류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의자의 유형별로 초기 대응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모발, 소변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나 통신 기록을 통해 공급책인 상선을 밝혀내는 데 집중합니다. 조사를 처음 받는 분이라면 수사기관이 압박이 휘둘려서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백이 선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증거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별도의 증거, 예를 들어 던지기 현장 CCTV, 비트코인 거래 내역, 산타라 불리는 판매자 진술 등을 찾아내면 오히려 나중에 거짓 진술을 한 것까지 문제 삼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가령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남은 필로폰인 술이나 대마초인 떡을 급히 변기해버리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필로폰을 1회만 투약했더라도 처벌 대상이고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단순 투약도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투약, 단순 소지 목적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약 동기나 약물 중독 재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책인데요. 말 그대로 캔디라고 불리는 엑스터시, 아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드랍이라고 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에 따른 법정형을 살펴보면 마약류의 제조, 판매, 알선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판매책 역할을 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매책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좌표 사진, 비트코인 거래 내역, 마약방 채팅 기록, 압수된 마약류 물량 등의 증거를 꽤 확보하고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조직의 총책으로 오인받거나 판매량을 축소 변명했다가 신빙성을 잃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반책 또는 전달책은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옮기는 역할을 하는 피의자를 말합니다. 흔히 벨보이, 드라퍼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약류 운반 행위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 필로포닌 술을 직접 투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처벌이 세냐라고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국제 밀수 운반책은 징역 4년에서 6년, 국내 드라퍼는 징역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반책으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상선이 누구냐, 어디서 물건을 받아왔느냐, 몇 번이나 드랍했느냐를 집중 추궁합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알았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형 기준상 감정 요소인 수사 협조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수책은 국내의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국외로 밀수출하는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말합니다. 최근 무인 택배함을 이용한 국제 우편 밀수나 사타구니에 마약류를 끼우고 팬티를 겹쳐 입는 방법 등이 신체 은닉의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수책 피의자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는데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이상의 징역이,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대량 밀수는 징역 6년에서 10년, 소량을 밀수한 경우라도 초범은 징역 4년에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밀수 사건의 증거는 대체로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단순 운반책이 아니라 그냥 관광객이었다,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다 등으로 발뺌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통하지 않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주범으로 간주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 변호인이 조력을 받아 피의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약류 사건 피의자 유형별 초기 대응 전략을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1분 1초가 중요한 사건으로 처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부터 기소, 나아가 최종 판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환 마약팀으로 문의 주시면 사안별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